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입니다. 제10반 신민법 강의 2회독 429페이지 제7관 법인의 소견을 보겠습니다. 삼마이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7관 법인의 소멸. 로마 짧은의 서설. 법인의 소멸이란 법인이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 상실은 자연인이 사망한 때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나 법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즉 먼저 해산을 하고 이어서 청산으로 들어가게 되며 청산이 절견된 때에 법인은 완전히 소멸이 된다. 그래야 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는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 능력을 가지며 그러한 법인을 청산법인이라고 한다.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는 것이다. 로마자 2번의 해산. 로마자 2번의 해산.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멈추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해산 사유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공통된 것과 사단법인이 특이한 것이 있다. 1번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공통한 해산 사유. 양가로변의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양가로변의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다만 목적이 달성 불능일지라도 정관을 변경하여 존속할 수 있다. (430페이지) 양가로 3번의 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즉 채무 초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인의 파산 원인은 단순한 채무 초과로 충분하고 자연인과 지시급 불능을 요하지 않는다. 민법은 이사만을 파산 신청권자로 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사 외의 채권자도 신청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양가 4번 설립허가 취소.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허가의 취소는 제38조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되며 따라서 가령 목적 달성 불능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이 취소는 소급표가 없다. 2번에 사단법인의 특유한 해산 사유로 1번에 상훈이 없게 된 때 2번에 총회 결의입니다. 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은 이미 해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총회의 정권 사항이다. 해산 결의는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나 그 정족수는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로마자 3번의 청산. 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남아있는 사물을 처리하여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청산은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게 되고 파산 외의 법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게 된다.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 규정이다. 2번 청산법인의 능력.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목적 범위 내의 법인의 능력에 관한 목적 범위 내에서처럼 넓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청산이라는 목적을 변경하거나 해산 전에 적극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이를 넘는 것이 된다. 청산법인이 행한 목적 범위 외의 행위는 무효이다. 431페이지 양가로 기억에
비법인 사단에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에 비법인 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 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 교회가 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하고 더 이상 경배활동을 하지 않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교회 재산을 귀속하기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교회는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당사자 능력이 있고, 이 교인들이 교회의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청산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사단법인에 있어서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 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당사자 능력이 소멸하는 것이다. 3번의 청산법인의 기관. 양가일본의 개관. 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이 이사에 가름하여 집행기관으로 되나, 감사, 사원총회 등의 다른 기관은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양가일본의 청산인.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은 청산인이다. 즉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내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그의 지위는 이사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민법은 이사에 관한 여러 규정을 청산인이 주장하고 있다. 청산인으로 되는 자는 첫째로 정관에서 정한 자이고, 둘째로 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자이며, 이들이 없으면 셋째로 해산 당시 이사이다. 그러나 이사까지 없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이 선임할 수 있으며, 후에 청산인의 결혼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도 같다. 그리고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청산의 직무 권한을 항을 받고 살펴보기로 한다. (4번은) 청산사무, 청산인의 직무 권한. 민법은 청산인이 행하여야 할 청산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432페이지 양가일본의 해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면허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지지에서 등기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한 사항이 변경이 생기면 3주간 내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도 주무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파산에 의한 청산의 경우에는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 주무관청에 통지함으로 청산인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양가일본의 현준 성밀 종결. 양가일본의 채권을 주심. 다만 변제가 되지 않는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밖에 없다.
4번의 채무의 변제. 채권 신고의 독촉. 청산인은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채권을 신고하라고 최고화해야 한다. 청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하는 자도 여기에 채권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가로 2번의 변제.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채권 신고 기간의 취지를 살리고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법인은 지연선의 배상을 해야 한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조건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뒤에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며 반드시 변제하여야 한다. 청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주장한 죄도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와 동일하게 다뤄야 함이 위에서 기술하였다. 양가 5번의 자녀재산의 인도. 위의 절차를 밟은 후에 자녀재산이 있으면 이를 귀속권자에게 인도한다. 자녀재산의 귀속권자는 첫째로 정관에서 지정한 자이다.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거나 지정 방법을 정관이 정하지 않은 때에는 둘째로 이사 또는 청산인이 중간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433페이지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때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들 방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마지막으로 국고에 귀속한다. 법인의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일은 없다. 판례해보겠습니다. 민법 제80조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비하여 보면 법인 해산 시 자녀 재산의 귀속 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간접적으로 그 귀속 권리자의 지정 방법을 정해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고 풀이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이 민법상의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이에 반하는 자녀 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가로 니은 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및 87조 등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 규정이므로 해산한 법인이 자녀 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 규정에 반하여 자녀 재산을 달리 처분할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청산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민법 제58조, 59조, 87조, 96조 등에 의하면 이사 또는 청산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한 취지를 위반할 수 없으므로 정관의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산한 법인이 자녀 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자녀 재산 이전의 의무이행으로서 그 귀속 권리자에게 자녀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이사회 또는 청산인 외에 심의 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산한 법인이 해산 시 자녀 재산이 지정한 자에게 규정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자녀 재산 이전 의무의 이행으로서 자녀 재산인 토지를 그 귀속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채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그 귀속 권리자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해산한 법인의 대표 청산인에 의하여 자녀 재산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 귀속 권리자에게 경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양가로 6번의 파산 신청. 청산 중의 법인의 재산이 그의 채무에 완전히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원의 파산으로 파산건진이 정해지면 청산인은 파산건진에게 괴산을 인계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 의무가 종료된다. 그러나 이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만 그러하고 그 외에는 사항에 관하여는 청산인의 의무는 존속한다. 양가 7번에 청산종결을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을지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은 존속한다고 하여야 하며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의 의무도 가진다고 하여야 한다. 434페이지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